집. 아, 뭐야. 또 된장찌개야? 또 된장찌개라니. 어젠 콩나물국이었고 그젠 김치찌개였는데. 당신이 국 종류는 매일 다르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 종류만 다르게 하면 다요. 네 된장찌개가 얼마나 맛이 없는데. 아니, 같은 된장을 써서 끓이는데 왜 우리 엄마가 한 거랑 맛이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 거야? 엄마한테 배우지 않았어? 어머니가 하란 대로 그대로 했어. 내가 먹었을 때 별로 차이도 안 났고. 머리만 돌대가리인 줄 알았는데 입맛도 형편없구나. 역시 고아라서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어? 여기서 내가 고한 게 왜 나와?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네 된장찌개가 더 심해. 그리고 내가 의식을 하지 않으려 해도 의식을 할 수밖에 없잖아. 가정교육 못 받은 티가 이렇게 확 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겠어? 이런 말 듣기 싫으면 당신이 잘하던가. 아니, TV 나오는 고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이래서 성공하는 경우도 많던데 당신은 왜 이래? 비교를 해도 TV에 나오는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면 어떡해? 그렇게 치면 당신은 왜 성공을 못했는데? 야, 내가 성공을 못해도 너만 하겠냐? 난 서울에 있는 대학 4년제 나왔고 돈 따박따박 주는 공기업에 들어갔어. 이 정도면 성공한 거지. 아니, 더 성공할 수 있었는데 당신 덕분에 망해버렸지. 당신이 고아인 바람에 내가 성공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 요즘엔 장모 장인어른 재력이 빵빵해서 그 덕으로 자유롭게 사업도 하고 승진도 하는 사람도 많던데 왜 나만 이래야 되냐고. 당신 진짜 어이없다. 성공을 할 거면 당신이 노력해서 성공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그 원인을 내가 고아인 걸로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아예 나랑 결혼을 하지 말든가. 누군 안 그러고 싶었겠냐? 네가 갑자기 임신만 안 했어도 짧게 면회만 하다 버리려고 했지. 하긴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으니 임신도 그렇게 쉽게 되지. 지금 말 다 했어? 임신은 나 혼자만 했어. 피임 죽어도 안 하겠다고 난리친 사람이 누군데? 아, 여자가 돼갖고 남자가 피임 안 한다고 아무리 날뛴다고 해도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게 상식 아니야? 내가 결혼해준 거 다행으로 알아. 나 정도 되니까 책임을 진 거지. 다른 남자들 같았으면 그냥 버렸어. 도와줄 부모도 없는 고아 여자를 누가 책임을 줘? 당신 이런 말들 다 언어폭력이야. 알아? 아이고, 그래? 그럼 뭐 어쩔 건데? 이혼이라도 할 거냐? 됐어. 말을 말자. 애들 곧 들어올 시간이야. 애들한테 싸운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고래 쥐도 엄마라고. 아, 그래. 네가 엄마는 없어 봤으니까 모성엔 더 강할 수도 있겠다.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밥 좀 맛있게 차려봐. 요리가 자신 없으면 엄마한테 배우든가. 주부의 기분이 뭐야? 요리와 청소 아니야? 당신은 어떻게 하나도 못해? 내가 답답해서 원. 알았으니까 그만해. 에이씨, 밥맛 떨어져서 밥 먹기도 싫네. 라면이나 끓여와. 밥 기껏 다 차려놨는데 갑자기 무슨 라면이야. 아, 이렇게 맛없는 식사를 차려놓고 그런 말이 나오냐? 알았어. 라면 끓여올 테니까 그만 소리 질러. 애들 와도 티내지 말고. 애들이 당신을 얼마나 무서워하는데. 그런 게 가정교육인 거야. 적당히 부모를 무서워하고 공경할 줄도 알아야지. 당신은 부모가 없어서 자유롭게 컸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다 중요한 거야. 에휴, 내가 고아한테 무슨 말을 하냐. 입만 아프지.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 그럼 돼. 알았냐? 알았으니까 그만하라고. 다음날 전화. 여보세요? 어머니, 전화하셨어요? 넌 왜 전화를 제때 안 받니? 집에서 핑핑 놀면서 어른을 이렇게 기다리게 해. 죄송해요. 청소에 들리느라 벨소리 못 들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너 어제 애들 아빠 라면 먹였다며. 힘들게 일하고 한 사람한테 겨우 라면이 뭐냐, 어? 그게 아니라 제가 밥을 했는데 라면 끓여달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틀림없이 형편없이 밥을 했겠지. 그러니 먹는 거 좋아하는 우리 상철이가 밥을 마다하고 라면을 찾았겠지. 내가 저번에 따로 시간 내서 요리하는 것도 알려주지 않았니? 아니 대체 뭘 배운 거야? 어머니께 배운 대로 했는데 영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네가 제대로 배울 의지가 없고 남편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 대체 집에서 뭐하니?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집안일이라도 확실하게 해야지 뭘 하는 거야. 어머니, 저도 바빠요.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나름 노력한 거예요. 노력은 무슨. 아니, 집안일을 못하면 집안이라도 빵빵해서 우리 상철이 앞길 환하게 만들어 주든가. 돈도 없고 부모도 없고 집안일도 못하면 대체 내가 너를 어떻게 이쁘게 봐줄 수 있니? 아휴, 속 터져서 제명이 살 수가 없다 내가. 제가 고한 게 제 탓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저한테 상처가 얼마나 되는데요. 내가 네 고아인 걸로 뭐라고 한 거 같냐? 같은 고아라도 싹싹하게 일하고 돈 착실히 모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넌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니? 그런 네가 노력을 안 한 거다. 저도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말만 그러는 걸 내가 어떻게 믿니? 됐고, 일단 내 집으로 좀 와라. 상철이 좋아하는 반찬 좀 사놨으니까 그거 좀 가져가라. 지금이요? 저 조금 있다가 애들 학부모 모임 가야 되는데. 학부모 모임은 무슨. 가서 수연이 엄마가 고아란 거 들통날 일이니?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상식이 있고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나 가야 도움이 되는 거다. 너처럼 무식하고 부모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가면 비교나 당하지. 잔말 말고 집으로 와. 상철이 또 굶기지 말고. 모임 끝나고 갈게요, 언니.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절대 안 된다. 바로 와라. 난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심오지. 어머니, 저 왔어요. 바로 온 거 맞냐? 30분이면 오는 길을 왜 1시간이 걸려? 정리 좀 하고 오느라요. 모임에 못 간다고 연락도 돌리고 해야 돼서 좀 늦었어요. 굼뜨긴, 난 네 나이에 날라다녔다. 젊은 애가 행동도 느리고 말도 느리고. 내가 너랑 얘기하면 속이 터질 것 같다. 이거 가져가면 되고, 온 김에 청소기 좀 돌려라. 유리창도 닦고. 청소를 하라고요? 왜? 싫냐?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 청소하는 게 당연하지. 나 관절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묻는 의도가 뭐냐? 다른 며느리들은 성격이 사근사근하고 애교스러워서 딸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던데 넌 무뚝뚝하니 이게 뭐냐? 하기야. 부모가 있었어야 그런 것도 알 줄 아는 거지. 알았어요. 그것만 하면 되나요? 하다가 해야 될 게 보이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말한 것만 딱 하고 가려고 했니? 상철이 퇴근까지 3시간이나 남지 않았니? 네, 알겠습니다. 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해. 이 김에 청소 어떻게 하나 내가 좀 봐야겠다. 상철이가 부쩍 기침이 잦은 게 아무래도 집 청소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러는 것 같아. 2시간 후. 역시 내 예감이 맞았어. 얘, 이리 좀 와봐라. 무슨 일이세요? 이거 봐라. 창틀에 먼지가 아직도 쌓여있지 않니? 그리고 유리창에 지문 묻은 건 뭐고? 아유, 이렇게 청소를 하니 상철이가 기관지가 안 좋아졌지. 나랑 살 때는 얼마나 건강했는데. 아, 너무 구석이라 미쳐보지 못했어요. 다시 할게요. 핑계도 가지가지다. 다시 검사할 테니까 제대로 해. 알았어? 네. 집. 당신 뭐야? 어디 갔다 와? 어머니 댁에. 어딜 간다고 하면 말을 하고 가든가 저녁도 안 차려놓고. 아, 미안해. 어머니 댁 청소 좀 하느라 좀 늦었네. 정신이 없어서 연락할 생각도 못했고. 그냥 신경을 안 쓴 거겠지. 그건 뭐야? 어머니가 싸주신 반찬. 아싸, 오늘은 제대로 된 밥 좀 먹을 수 있겠네. 얼른 가서 밥해. 배고파 죽겠어. 미안한데 오늘은 햇반을 먹으면 안 될까? 청소를 너무 오랫동안 했더니 관절이 쑤여서 팔 댈 힘도 없네. 뭐라는 거야? 청소가 뭐 별거라고 그렇게 유난을 떠냐? 우리 엄마 집이 넓은 것도 아니고. 어제도 라면 먹게 해놓고 오늘은 인스턴트 밥을 먹이려고? 밥 하는데 시간도 걸리기도 하고 당신도 배고프다며. 그러니까 당신이 서두르면 되잖아. 당신 밥 안 하면 바로 엄마한테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
우리 둘 사이 일을 왜 자꾸 어머니한테 얘기해? 라면 먹은 것도 그렇고. 내가 괜히 얘기를 해. 당신이 내 말을 들어먹지 않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어른이 얘기하면 좀 달라질까 싶어서. 당신 결혼할 때 뭐라고 했어? 우리 엄마를 친정엄마라 생각하고 모시겠다 했잖아. 그럼 부모 말을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알았어. 밥 할게. 됐지? 진작에 그렇게 나와야지. 얼른 해. 다음날, 전화. 여보세요? 신미영 씨 되시나요? 그런데요? 누구세요? 여기 경찰서인데요. 말씀드릴 게 있어 연락드렸어요. 예전에 가족 찾고 싶다고 유전자 등록하셨었죠? 아, 네네, 그랬죠. 근데 그건 왜요? 신미영 씨 친할머니 되시는 분이 신미영 씨 간절히 찾고 있어서요. 유전자 대조를 해봤는데 일치를 떠서요. 만나볼 의향 있으실까요? 제 할머니요? 네. 그러니까 제 할머니가 저를 찾고 있다 이 말이죠? 네. 만나보실래요? 할머니께서 꼭 좀 만났으면 한다고 어찌나 애원을 하시든지. 신미영 씨도 가족을 찾고 싶어서 유전자 등록하신 거잖아요. 영 믿어지지가 않아서. 당연히 저야 만나보고 싶죠. 네. 그러면 내일 경찰서를 좀 오실래요? 주소와 시간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날 경찰서 앞.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네요. 제 친할머니가 있었다니.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하구나. 사느라 바빠서 내 새끼 잘 크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마 난 천벌 받을 거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뒤늦게라도 내가 할머니 노릇을 하고 싶구나. 허락해주겠니? 당연하죠. 부모님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단 말 듣고는 절망스러웠는데 할머니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참 한이구나. 그래도 찾아서 어찌나 다행인지. 앞으로 자주 연락하면 지내요. 이렇게 가까이 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일찍 만나도 됐을 텐데. 스치며 만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래, 결혼은 했다고? 혼자 결혼 준비 다 하고 시까지 올리느라 얼마나 외로웠니? 네, 5년 전에 결혼했고 아이 둘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요. 언제 그렇게 커서 엄마가 됐니? 나중에 괜찮다면 가족들도 소개시켜주렴. 내가 고맙다는 인사 꼭 전하고 싶구나. 네, 그러세요. 집. 어딜 갔다가 이제 와? 아, 그게 경찰서에 다녀왔어. 경찰서? 무슨 사고 쳤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나 할머니 찾았어. 친할머니. 뭐 친할머니를 찾았다고? 진짜 친할머니? 어. 예전에 유전자 등록한 게 있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 오늘 경찰서 가서 만나고 왔어. 오, 그래? 부모님은?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대. 그래? 근데 왜 이제야 찾았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이때까지 안 찾다가 갑자기 찾은 거면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장기 이식이라든가 갚아야 할 빚이 있다든가 그런 거 아니야. 그럴 뿐도 아니고. 잠깐 보고 어떻게 알아? 당신 혹여나 내 돈 빼돌릴 생각하지 마. 알았어?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냥 순수하게 손녀 찾고 싶어서 그런 거야. 요즘 세상에 순수한 게 어디 있다고. 내가 알아볼 테니까 알아보기 전까지 그 할머니랑 연락하지 마. 알았어? 아니, 이제야 간신히 찾은 가족인데 어떻게 그래. 이때까지 없었는데 유나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멍청하게 있다가 사기당하지 말고 내 말 들어. 일주일 후 전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건물주라고?
그것도 20억이나 하는 건물에? 네, 직계가족이 하나도 없어서 아마 아내분께서 바로 상속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그것 때문에 뒤늦게 찾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와씨, 그럼 내 아내가 곧 20억을 받게 된단 말이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할머니 살고 있는 아파트가 꽤 비싼 아파트예요. 그것도 바로 상속이 될 확률이 크죠. 그럼 기본이 20억이고 재산이 더 있을 수도 있단 거지? 예, 알아본 바로는 그래요. 내가 복덩어리를 잡았네. 그래, 고마워. 아니에요, 선배님. 저한테 의뢰해 주셔서 감사하죠. 그래, 수고비는 따로 입금할게. 네, 저도 좀만 더 조사하고 모두 나오는 거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그래. 전화. 엄마, 대박이야. 뭐가? 로또라도 당첨됐어? 로또보다 더한 행운이지. 우와,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다니. 무슨 일인데 그래? 얼른 말해봐. 궁금해 죽겠다. 글쎄, 미영이네 친할머니가 나타났대. 그것도 엄청 부자인. 최소 재산이 20억이야. 뭐? 갑자기? 그동안 연락 한 번을 없다가?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는데 미영이도 저번 주에 경찰서 통해서 연락 받았대나 봐.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라. 암튼 그 할머니가 미영이를 찾았는데 20억짜리 건물이 하나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꽤 비싼 아파트래. 내 대학 후배 중에 탐정사무소 연애가 있거든. 걔한테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할머니의 직계 자손이 미영이밖에 없대나 봐. 그 할머니 죽으면 유산이 바로 미영이한테 가는 거지. 그게 정말이야? 정말 그 할머니가 그렇게 돈이 많아?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데 미영이를 고아원에 왜 버렸대? 그건 모르지. 근데 뭐 알바요? 지금 미영이가 20억 유산 상속녀가 됐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어머, 그럼 그 재산이 다 우리 아들 거가 되겠네? 당연하지. 진짜. 아내 잘못 만나서 정년까지 죽어라 일을 해야 되나 앞이 깜깜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엄마도 이제 미영이한테 잘해줘. 괜히 심기 잘못 건드렸다가 돈 받고 홀랑 튀면 어떡해? 얘는 내가 그 정도 계산도 없는 줄 아니? 알았어. 그럴 게 아니라 주말에 미영이 데리고 집으로 와. 걔 뭐 좋아하니? 음식 좀 해줄게. 아무거나 잘 먹을걸. 그냥 정성 들여 차린 느낌만 줘도 감동할걸. 하긴. 일단 네가 그 사실 알고 있던 거 비밀로 해라. 미영이도 모르나? 모를 수도 있지. 내가 알아보기 전까지 할머니랑 연락 주고받지 말라고 했거든. 혹시나 사기꾼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운 띄워서 그 할머니랑 가깝게 지내보라고 해야지. 그래, 그래야겠다. 20억 받으면 엄마한테도 뭐 해줄 거지? 당연하지. 야유, 생각만 해도 좋다. 미영이 걔가 쓸만한 구석이 있네. 집. 나왔어. 왔어? 응? 그게 뭐야? 우리 회사 앞에 감자탕집 맛있는 데가 생겼거든. 저녁에 당신이랑 같이 먹으려고 포장해 왔지. 정말? 바깥 음식은 죽어도 싫다면서. 당신 좋아하는 갈비탕도 했는데. 힘들게 못하러 그런 거랬어. 이제 저녁은 내가 종종 포장해 올 테니까 저녁하지 마. 집안일 하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저녁까지 하면 너무 고되잖아. 응? 당신 무슨 일 있어? 왜 안 하던 말을 해? 너 뭘? 나 원래부터 당신 끔찍이 챙겼어. 요즘 내가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지. 그래도 당신한테 말이 좀 심했던 것 같아. 미안해. 요새 일이 만만치가 않아. 그래? 앞으로는 조심할 테니까 당신이 용서해줘. 참. 그리고 친할머니 괜찮은 분 같더라. 사기 정거나 빚 같은 거 전혀 없더라고. 그래? 그런 건 어떻게 알았어?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아봤지. 정말 순수하게 당신 찾고 싶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소년 노릇 해드려. 당신한테도 좋은 일 아니야? 부모님 꼭 찾고 싶어 했잖아. 그렇긴 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안 믿어져.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할머니 뵐 때 나도 같이 가. 인사드려야지. 정말? 그래. 내가 괜찮은 한식집 예약할 테니까 약속만 잡아.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지?
어머니가 집에 오시라네? 맛있는 거 해주신다고? 어머니가? 어, 당신 요새 얼굴이 영 안 좋다고 보양식 해주신대?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셨다고? 응. 어머니도 당신 걱정 많이 해. 성격이 무뚝뚝하셔서 그렇지. 얼마나 나한테 당신 걱정을 하는데. 아, 정말? 난 몰랐네. 내가 한없이 부족한 며느리라서 어머니가 마냥 못마땅해 하는 줄 알았어. 무슨 당신 딸 같다고 얼마나 아끼시는데. 원래 아끼는 자식한테 더 가혹하게 대하는 법이야. 암튼 시간 되지? 시간 되지. 그럼 엄마한테 말해 놓을 테니까 식사나 하고 오자. 그래. 그거 줘. 냄비에 좀 데워야 될 것 같네. 내가 할게. 당신은 쉬고 있어. 내가 해도 되는데. 당신 일하고 왔잖아. 당신은 뭐 일 안 했어. 소파 가서 쉬고 있어. 당신 좋아하는 예능도 하는 것 같더라. 아, 알았어. 다음날 카페. 사진첩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분이 제 엄마랑 아빠고요? 네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것만은 알아두렴. 널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라 사정이 정말 여의치 않아서 그랬단다. 나도 그 당시엔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해서 도와줄 여력이 없었고 어떻게 말하든 너한텐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늘 미안한 마음이고 이미 다 지난 일인데요. 저 그래도 고아원에서 사랑 듬뿍 받고 자랐어요. 원장님께서 정말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래, 조만간 거기 가서 인사도 드려야겠구나. 아참, 그리고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건물 증여 계약서? 내 건물인데 너한테 주려고. 내가 부모 없이 살아온 세월을 돈으로 갚아줄 순 없겠지만 그나마 보상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 사실은 말이다.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안말기라서 어떻게 손쓸 도리도 없고. 눈 감기 전에 네 얼굴 한번 보고 미안하다 사죄하고 싶어서 열심히 찾은 건데 연이 닿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일단 건물부터 가지고 나 죽으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네 것이 될 거다. 엄미시라고요? 아니 그리고 이렇게 큰 재산을 어떻게 저한테... 벌 받은 거지 뭐. 그동안 네가 느꼈을 괴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받아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사렴. 할머니가 이거밖에 못해줘서 미안하구나. 아니, 저 이런 거 바란 적이 없는데. 그래도 받으렴.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거니까. 할머니 병원에 계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재산 넘겨줄 때가 아니잖아요. 치료라도 좀 받으셔서 회복을 하셔야죠. 아니야. 이미 가망이 없어. 어차피 죽을 거 병실에 답답하게 있고 싶지가 않아. 이렇게 손녀랑 시간 보내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이제야 만난 가족인데 그렇게 떠난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게. 좀 더 일찍 찾았어야 되는데. 다 내 잘못이다. 그래도 이렇게 죽기 전에 유산 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니. 하나 부탁을 하자면 나 눈 감기 전까지 나랑 시간을 좀 보내주련. 같이 카페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시시콜콜한 얘기도 나누고 하자꾸나. 그게 내 소원이야. 당연하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 고맙다. 그리고 네 남편 말이다. 제 남편이요? 응. 아무래도 네 남편이 내 뒷조사란 것 같다. 네? 뒷조사요? 응. 어설픈 탐정 하나가 붙었길래 조사해봤더니 네 남편이 부탁한 거더라고. 내 재산을 다 확인했다고 하던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해서. 물론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수상쩍을 수 있긴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 할 법한 생각은 아니라서. 혹시 너한테 무슨 말 없었니?
내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됐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은... 그럼 설마 뭐가 있었어? 갑자기 잘해주긴 했거든요. 철들어서 저러나 보다 했는데 할머니 재산 알았으면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동안 부모 없어서 물려줄 재산도 없다고 구박 아닌 구박을 했거든요. 이런 고의한 놈을 봤나? 부모가 없으면 감싸줘야지 그거 가지고 타박을 해? 거기에 이제 재산 생긴 할머니 나타났다고 갑자기 잘해줘. 어쩜 이렇게 의도가 빤한 짓을 할까? 그러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긴 했거든요. 다 알고 그랬다 생각하니 정말 정 떨어지네요. 그럼 그동안 고아란 이유로 구박받고 그랬던 거니? 시어머니도... 네, 그랬어요. 사실 근데 제가 뭐 따지고 맞서 싸워봤자 제 편 들어줄 사람도 없고 해서 그냥 참았죠. 아이도 있는데 이혼할 수도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별로 많지 않고 해서. 에휴, 그래. 가정을 이뤘으면 행복해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느낌이 안 들어서 나도 걱정하고 있었다. 미영아, 할머니가 충고하자면 그런 집이랑은 최대한 안 얽히는 게 낫다. 사람을 돈으로만 평가하는 인간들은 상종을 하면 안 돼. 네 인생까지 분명 갉아먹을 거다. 그냥 이혼하는 게 어떻겠니? 애들 키울 생활비는 내가 보태주마. 그리고 필요하다면 직장도 구해줄 수 있다. 할머니, 정말 그래도 될까요? 사실 저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가장 내 편이 돼야 될 사람들이 자꾸 상처를 콕콕 쑤셔서. 요즘 불면증에 시달려서 안 그래도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되나 고민이었거든요. 그런 소리를 가까운 사람한테 듣는데 당연히 속이 썩지. 나도 그 편이 좋을 것 같구나.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 조언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하고. 알았지? 네, 감사해요. 다음날, 집. 여보, 일 힘들다고 그랬지? 요새 일이 많긴 하지. 그건 왜? 일 힘들면 여보 친구들처럼 그만두고 사업 같은 거 구상해봐. 어? 갑자기? 무슨 돈으로? 사실 할머니가 나한테 건물을 양도하셨었거든. 알아보니까 20억은 되는 것 같더라고. 아, 정말? 할머니가 바로 너한테 건물을 주셨어? 좀 놀라긴 했는데 그동안 고아로 힘들게 살아온 보상이라면서 주더라고. 그 건물이면 당신 사업하는데도 충분하고 우리 식구 먹고 사는데도 충분하잖아. 안 그래? 그렇긴 하지. 근데 바로 나한테 투자하는 거 괜찮아? 우리 가족이잖아. 당연히 괜찮지. 내 돈이 당신 돈인데? 정말 고마워. 안 그래도 회사 다니는 거 너무 지긋지긋했거든. 아, 이제야 속이 뻥 뚫리네.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나 아무래도 와이프 진짜 잘 만난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여보, 내일 당장 사표 부장 얼굴에 던져버려야지. 그래, 그렇게 해. 전화. 엄마, 진짜 대박이야. 왜 그러니? 미영이 건물 바로 상속받았대. 받자마자 나한테 회사 그만두라고 하더라. 회사 다니는 거 힘들지 않냐면서 사업 구상해보라고 하더라고. 와, 내가 여자 하나 진짜 잘 골랐지? 어머, 미영이가 그런 구석이 있네. 돈 받고 입 싹 닫을까 얼마나 걱정했는데. 미영이가 성격은 또 착하잖아. 이제 내 팔자도 피겠다. 너무 좋다. 사업할 건 생각했고? 천천히 생각해야지. 급할 게 뭐가 있어? 내일 일단 사표 던지고 나오려고. 엄마도 갖고 싶은 거 생각해놔. 미영이한테 말해보면 다 사주지 않을까? 그렇겠지? 안 그래도 받은 명품 가방이 있긴 한데 그게 한정판이라 빨리 사야 되긴 하거든? 그럼 일단 사. 가방값은 미영이한테 따로 받으면 되잖아. 미영이가 사준다 하겠지? 남편 직장까지 때려치게 하는데 시어머니 가방도 못 사줄까? 일단 사. 응, 그래 알았어. 그래야겠다.
며느리 덕을 이렇게 보네. 그니까. 다음날 집. 여보, 어머니가 봐둔 가방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 사드리는 게 어때? 우리 형편 나아진 것도 아시고 해서. 아,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는데. 뭐 봐두신 게 있으시대? 근데 그게 한정판이라서 일단 구매를 먼저 하신다고 하더라고. 돈을 따로 보내주는 게 어떨까? 600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되지. 근데 세입자 월세날이 다음 주라서 다음 주에 드려도 되지? 당연하지. 급할 건 없지. 그래. 어머니 뭐 하나 사드리려고 했는데 다행이네. 역시 우리 엄마 생각하는 건 너 하나뿐이라니까. 너무 고마워. 그리고 나 사표도 내고 왔어. 부장 얼굴 시뻘게 지는 게 얼마나 꼴좋은지. 그렇게 빨리? 회사에서 괜찮대? 쥐들이 안 괜찮으면 어쩔 거야. 이제 내 회사도 아니니 관심 끄려고. 이제 공부하면서 사업 구상해야지. 그래. 그동안 바빴는데 푹 쉬어. 고마워. 다 너 덕분이야. 3일 후 시모집. 어머, 우리 미영이 왔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배고프지? 일단 밥부터 먹자. 어머, 이걸 어머니가 다 하셨어요? 응, 오랜만에 솜씨 좀 부려봤지. 아, 그리고 이거 보렴. 가방 쌌단다. 아, 이거군요. 돈은 다음 주에 보내드릴게요. 그래. 카드 결제 전까지만 보내주면 되지 뭐. 과감하게 일시불로 결제하고 왔지. 명품관 직원이 나를 얼마나 반짝반짝한 눈으로 쳐다보든지. 이 맛에 명품을 사는가 봐. 그렇긴 하죠. 일단 식사부터 하자. 미영이 너도 얼른 먹어. 그래, 입맛은 좀 많니? 좀 짜네요. 응? 짜다고? 네. 이래서 상철 씨가 제가 한 음식 맛없다고 하나 봐요. 어머니가 짜게 음식을 만들어서. 안 그래? 응? 괜찮은데 뭘. 그리고 내가 저번에 그렇게 말한 건 그때 일이 너무 많아서 예민해서 그런 거야. 웃기고 있네. 정성 들여 해줬더니 라면이나 끓여오라고 난리를 칠 땐 언제고. 누가 스트레스를 그따위로 푸니? 그것도 아내한테. 당신 갑자기 왜 그래? 그래 미영아, 무슨 기분 안 좋은 일 있었니? 아니요, 전 기분 정말 좋은데요. 돈맛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벌려고 그렇게 노력하는구나. 그게 무슨 말이야? 자, 이거나 받아. 이게 뭔데? 이혼 서류? 이혼 서류.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이게 무슨... 그래, 갑자기 왜 그래? 20억짜리 건물주 여자가 당신 같은 인간이랑 산단 거 수준 떨어지지 않아? 그것도 고아라고 온갖 서러움을 다 준 사람한테 내가 미쳤다고 내가 받은 유산을 베풀어? 참 뻔뻔하다. 뭐? 그럼 20억 받았으니 빠빠이 하자는 거야? 돈 많다고 유세 부려? 일종의 그런 거지? 당신이 매번 하는 말이 그거였잖아. 내가 고아라서 무식하고 싹싹하지 못해서 수준 떨어진다고. 나도 이제 당신이랑 수준 떨어져서 못 살겠어. 일도 똑바로 못하고 회사에서 인정도 못 받는 주제에 쥐뿔도 없으면서 사업 타령이나 하는 한심한 자식이랑 어떻게 살아? 애들 보기에도 창피한데. 내가 순순히 이혼해줄 것 같아? 어떻게든 이혼은 하게 돼 있어. 당신이 나한테 했던 언어폭력들 메신저는 다 남아있더라고. 뭐 메신저는 약과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 하더라고. 변호사 비용 충분하면 이 길로 가든가. 난 상관없어. 너 그럼 다 짜고 친 거야? 나 회사 그만두라고 한 것도 이런 계획으로 그런 거야? 그럼 내가 진짜 당신한테 사업자금을 줄 알았어? 100억을 갖다 줘도 당신 같은 사람한텐 돈 한 푼도 못 주니까 꿈 깨.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고하라고 가진 구박을 다한 며느리한테 명품 가방 얻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돈 주지도 않을 거면서 바람을 넣은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당신이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별건 아니지. 참, 너도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 은혜도 모르는 것 같으니라고. 오갈 데 없는 임신한 고아 받아줬더니 복수라고 하는 게 참. 너 이러다 천벌받는다. 은혜를 누가 이런 식으로 갚아. 당신들한테 은혜 갚을 건 하나도 없는데. 아, 그리고 이건 내 선물. 이게 뭐 하는 거야? 왜 내 가방에 주스를 흘려? 환불할까봐 그렇죠.
큰맘 먹고 가방 산 거 들고 다녀야죠? 당신 진짜 뭐야? 원래 이렇게 사악한 사람이었어? 당신들이 했던 거 반의 반도 안 했으니 그렇게 보지 마. 어쨌든 잘 생각해보고 사인하든가 소송하든가. 난 애들 데리고 가 있을 테니까 결정 나면 연락 줘. 나 인내심이라고는 없으니까 빨리빨리 결정하고. 알았지? 너 도대체 왜 이래? 내가 그동안 서운하게 해서 그래? 아니, 애도 둘이나 있는데 이혼해서 뭘 어쩌겠다고. 내가 그 부분은 사과할게. 다시 잘 지내보자. 어? 이미 사과하기엔 글렀지. 할머니 재산부터 사람 시켜서 알아본 자식인데 내 자식 빼돌릴 줄 어떻게 알고 당신이랑 부부관계를 유지해? 애들 입장에서도 당신 같은 한심하고 편견 가득한 아빠랑 사는 거 불행이야. 잘못된 부모는 없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 내가 살아온 경험이 그래. 아무튼 나 간다. 밥맛 다 떨어져서 애들이랑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야겠다. 그럼 안녕. 예, 거기 안 쓰니? 넌 대체 지한테 어떻게 돼 있길래 저러니? 도끼 가득한 놈 봤어? 엄마도 마찬가지잖아. 진짜 이혼하자는 건가? 6개월 후 집. 짐을 벌써 싸놨어? 아주 이혼하는 날을 기다렸나 보다. 그럼 당연하지. 남편 백수 만들어놓고 아주 잘하는 짓이다. 사표 쓴 건 니야. 정신 똑바로 박혀있으면 그렇게 쉽게 사표 내지도 않아. 다 네가 멍청하고 돈에 눈이 멀어서 생긴 일이니까 남 탓하지 말고 이제라도 똑바로 살아. 끝난마당에 구구절절 말이 많네. 그래. 이제 안 볼 사이인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 뭐 하겠어. 양육비는 제대로 보내고 안 보내면 문제 삼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돈도 많으면서 양육비를 받고 싶냐? 그게 최소한의 아빠 노릇이야. 그것도 안 하면 정말 쓰레기 자식이니까 그런 취급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이제 나 간다. 3개월 후 카페. 할머니, 왔니?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오늘도 힘들진 않으셨어요? 요 앞인데 뭘. 그래, 넌 학교 갔다 오는 길이야? 네. 오랜만에 공부하려니까 머리가 아프긴 한데 그래도 너무 재밌네요. 대학 생활이 이렇게 재밌는 줄 알았음 어떻게든 그때 대학을 다닐 거 그랬어요. 이제라도 배우고 싶은 거 배워서 다행이구나. 물론 늦깎이 대학생이지만 배움의 나이가 어딨니?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고 가야지.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저 예전부터 심리상담가가 꿈이었거든요. 할머니 덕분에 꿈 이룰 수 있게 됐어요. 너가 열심히 산 덕분이지. 응, 그래. 애들은 건강하고? 네.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역시 애들은 용돈이 최고지. 언제 한번 놀러 오렴? 내가 맛있는 거 잔뜩 해놓고 기다릴게. 몸도 안 좋으신데 뭘 그러세요. 나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아니야, 그 정도 힘은 있지. 그리고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런다. 이게 얼마나 꿈 같은 일이니? 하나밖에 없는 손녀도 찾고 증손녀 증손자도 한 번에 볼 수 있고.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오래오래 건강하셔야죠. 약은 잘 챙겨 드시죠? 그럼. 그래도 요즘엔 통증이 줄어서 살만해. 의사도 이대로만 유지하면 더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 다 너희들 덕분이지.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아, 그리고 네가 운영하는 카페 말이다. 요새 손님이 많다던데. 매출이 꽤 좋지? 네. 할머니가 주신 건물이 위치가 좋아서 마침 세입자 나가길래 그 자리에 차려봤는데 정말 손님이 많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생활비 벌고 좋죠. 너가 사업하는 안목이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감이 좋아. 아무나 그런 생각 못하는데 역시 내 손녀야. 할머니가 다 도와주신 덕분이죠. 할머니가 있어서 든든한 제 편이 생긴 것 같아 요새 얼마나 힘이 나는데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금방 해결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그런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나야 고맙지. 그리고 말이다. 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도 이제 그만 처분하려고. 그럼 어디서 사시려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나 혼자 살긴 평수가 너무 넓어 관리하기에도 까다롭고. 그래서 처분하고 조그만 주택 하나 얻어서 거기서 살려고. 부동산에 벌써 내놨어.
벌써 내놓으셨어요? 어, 차액은 너한테 줄 테니까 애들 학비에 보태렴. 애들 곧 중학생 되지 않니? 들어보니까 그때부터 교육비가 만만치 않던데.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주신 돈으로도 충분해요. 나도 내 생활비 넉넉하단다. 돈 들어갈 게 너가 더 많으니까 당장 안 쓰더라도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써. 예상치 못하게 큰 돈 들어갈 일이 많지 않니? 감사해요, 할머니. 제가 이렇게 번번이 큰 돈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받아야지. 내 하나밖에 없는 손녀딸인데. 너가 제일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남 눈치 그만 보고 당당하게 살렴. 알았지? 네, 그럴게요. 저 더 열심히 살게요. 전화. 왜 자꾸 전화질이야? 미용아, 돈 좀 빌려주라. 어? 뭐라는 거야? 진짜 나 생활비가 없어서 그래. 요새 경제 불황이라 취업도 안 되고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워서 돈이 하나도 없어.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예정 생각하면 보낼 게 없지. 꺼져. 다신 연락하지 마. 연락해도 안 받을 거니까. 제발. 1년 후. 이후로 남편과 시어머니 연락은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애들 핑계를 대던데 애들도 아빠랑 할머니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연락을 다 차단했습니다. 그 사이에 친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이제 돌아가신 지 석 달 정도 됐네요. 이제야 찾은 가족을 다시 잃어 정말 힘들고 슬펐지만 짧은 시간 동안 할머니와 여행도 가고 사진도 많이 찍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추억도 많이 쌓아서 그 기억으로 버틸 수 있었죠. 아이들도 할머니를 워낙 따랐어서 함께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었죠. 의사 말로는 큰 고통 없이 평안히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거라고 하니 그나마 안심이기도 했고요. 사실 할머니가 주신 유산이 너무 많기도 하고 제가 이걸 다 받아도 되는지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동안의 보상이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지만 보상을 받을 만큼 제가 불행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진 않아서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살던 집을 판 돈으로 제가 있던 고아원에 기부를 했어요. 저처럼 불가피하게 부모가 없어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자랐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그렇게 기부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더 가벼워지는 거 있죠? 앞으로도 종종 기부를 하려고요. 학교 생활도 정말 재밌게 잘하고 있어요. 아직 졸업하려면 한참 남았지만 그 사이에 열심히 공부해서 꼭 심리치료사가 되려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 힘든 사람들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요. 아이들도 다행히 제 꿈을 응원해주고 있고요. 저도 아이들의 든든한 엄마가 되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생겼거나 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밀어줄 생각이에요. 그러려면 저나 아이들이나 열심히 씩씩하게 살아야겠죠? 그동안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